안녕하세요. 첫 번째 남자 다음에 나올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노력 많이 했으니 구독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 숨막히는 정적이 흐릅니다. 그곳에는 서로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두 명의 여자가 서 있습니다. 안경을 쓴 채 눈물 범벅이 된 오장미와 화려한 옷차림의 마서린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두 얼굴이 마주쳤습니다. 오장미는 양아빠 오복길의 생사가 위태롭다는 소식에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비켜주세요. 지금 누굴 상대할 여유 없어요. 오장미는 마서린을 거칠게 스쳐 지나가며 어깨를 부딪힙니다. 마서린은 그 순간 가슴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낍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기묘하고 서글픈 감정입니다. 자신의 심장이 오장미의 오열에 반응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마서린은 멍하니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얉니다. 멀어져가는 오장미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이고 왜 나와 똑같이 생긴 것일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마서린은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서린은 거실에 앉아있는 채화영에게 달려갑니다. 채화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채화영에게 따져 묻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여자를 봤어. 안경만 썼지 그냥 나였어. 그 여자 정체가 뭐야? 채화영은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시 흔들리지만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채화영은 마서린의 손을 다정하게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서린아,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단다. 네가 요즘 피곤해서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그 여자는 그냥 천안 반찬가게 딸일 뿐이야. 우리 집안이랑은 아무 상관도 없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마렴. 채화영은 마서린을 안심시키고 방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마서린이 사라지자마자 채화영의 얼굴은 험악하게 일그러집니다. 그녀는 즉시 신복인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어 낮은 목소리로 호통을 칩니다. 강혁씨, 일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 거야? 서린이가 오장미를 봤어. 당장 그 계집애를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린이가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채화영의 서슬퍼런 명령이 수화기를 타고 흘러갑니다. 하지만 엄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마서린은 이미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녀는 채화영 몰래 집을 나와 장미네가 운영하는 수키네 반찬 가게로 향합니다. 가게 앞에 도착한 마서린은 심호흡을 하며 가게 문을 엽니다. 가게 안에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반찬 냄새가 가득합니다. 그곳에는 오세지능으로 퇴행한 정숙희가 혼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정숙희는 문소리에 고개를 들었다가 마서린을 보고 자지러지게 놀랍니다. 장미다. 우리 장미가 왜 안경을 안 썼지? 예쁜 옷 입었네. 정숙희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마서린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려 합니다. 마서린은 자신을 장미라고 부르는 정숙희의 손길에 거부감을 느끼며 뒤로 물러납니다. 정숙희는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니 갑자기 마서린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장미야, 너 팔찌 어디 갔어? 엄마가 준 팔찌. 토끼 팔찌 해야지. 정숙희는 마서린의 소매를 걷어 올리며 뭔가를 찾습니다. 마서린은 당황하며 정숙희를 밀쳐내려 하지만 정숙희의 힘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정숙희는 마서린의 손등과 팔을 살피더니 갑자기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지릅니다. 아니야. 장미 아니야. 무서운 아줌마 딸이야. 장미 흉내 내지 마. 내 토끼 내놔. 내 아이 내놔. 정숙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고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30년 전 별장에서 아이를 뺏기던 잔인한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마서린은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정숙희를 보며 온몸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토끼? 아이를 내놓으라고? 마서린은 정숙희가 뱉은 말들이 가슴속에 날카롭게 박힙니다. 그녀는 정숙희의 옷에 붙어있던 머리카락 한 올을 재빨리 수거합니다. 그리고 가게 구석에 놓여있던 정숙희의 낡은 칫솔을 손수건에 싸서 챙깁니다. 마서린은 도망치듯 반찬 가게를 빠져나와 사설 유전자 검사기관으로 향합니다. 검사소 직원은 마서린의 화려한 차림새에 의아해하면서도 의뢰를 받습니다. 마서린은 가장 빠른 긴급 검사를 요청하며 거액의 비용을 지불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마서린은 방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결과를 기다립니다.
채화영이 밖에서 저녁을 먹으라고 부르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틀 뒤 마서린의 휴대폰으로 검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합니다. 그녀는 손을 벌벌 떨며 검사소에서 보낸 서류 봉투를 뜯습니다. 봉투 안에는 하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검사 결과 칸에는 99.99%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마서린은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바닥으로 주저앉습니다. 정숙희와 마서린은 친자 관계가 성립된다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반찬 가게의 바보 아줌마가 진짜 친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엄마라고 믿었던 채화영은 누구란 말인가? 마서린은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참으며 입술을 깨뭅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수저로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은 채화영이 욕망을 위해 훔쳐온 도둑맞은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머릿속을 하얗게 태워버립니다. 마서린은 검사 결과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거실로 내려갑니다. 거실에는 채화영이 기분 좋은 듯 노래를 흥얼거리며 와인을 마시고 있습니다. 마서린은 채화영의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봅니다. 엄마, 나한테 할 말 없어? 마서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롭습니다. 채화영은 마서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잔을 내려놓습니다. 그녀는 짐짓 태연한 척하며 마서린의 얼굴을 살핍니다. 서린아, 갑자기 왜 그러니? 안색이 너무 안 좋구나. 어디 아픈 거야? 채화영은 마서린의 이마에 손을 얹으려 하지만 마서린은 그 손을 매몰차게 뿌리칩니다. 마서린은 품 안에서 구겨진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꺼내 채화영의 얼굴에 던집니다. 종이가 채화영의 발치에 흩어지며 비극적인 진실을 폭로합니다. 채화영은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확인하고는 안색이 흑빛으로 변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서린은 그런 채화영을 비웃으며 한 걸음 다가갑니다. 내 진짜 엄마는 저기 반찬 가게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 그 아줌마였어. 당신은 30년 전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나를 훔쳐온 거야? 마서린의 절규가 거실 가득 울려 퍼집니다. 채화영은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서린은 그런 채화영을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이제 알겠어. 당신이 왜 오장미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 내가 가짜라는 걸 들킬까봐 무서웠던 거지? 마서린은 결과지를 다시 집어들고 채화영을 지나쳐 현관으로 향합니다. 채화영은 정신을 차리고 마서린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합니다. 서린아, 아니야. 다 너를 위해서였어. 네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니? 제발 가지 마라. 채화영의 절박한 외침에도 마서린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마서린은 어두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오직 한 군데입니다. 진짜 자신의 가족이 있고 진실이 숨겨져 있는 병원입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오복길의 병실 앞에서 강백호가 장미를 다독이고 있습니다. 장미는 탈진한 듯 강백호의 어깨에 기대어 겨우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구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달려옵니다. 강백호와 오장미는 소리가 나는 곳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그곳에는 화장이 번지고 옷무새가 흐트러진 마서린이 서 있습니다. 마서린은 오장미를 향해 천천히 다가오며 숨을 몰아쉽니다. 오장미는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마서린을 보며 눈을 가늘게 뜹니다. 마서린은 오장미의 앞에 서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뗍니다. 오장미,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마서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합니다. 강백호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기류에 당황하며 마서린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마서린은 강백호를 밀쳐내고 오장미의 손을 꽉 잡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지 이제 알았어. 채화영이 우리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말해줄게. 마서린의 폭탄 선언에 오장미의 눈이 크게 번뜩입니다. 채화영이 숨겨왔던 30년 전의 잔혹한 진실이 마침내 두 자매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합니다. 같은 시각 채화영은 텅 빈 거실에서 미친 사람처럼 와인을 병째로 들이키며 소리칩니다. 안 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에게도 안 뺏겨. 드림은 내 거야. 채화영의 도끼 어린 외침이 어두운 저택에 메아리칩니다. 엇갈린 운명의 쌍둥이가 손을 잡는 순간 채화영이 쌓아올린 욕망의 성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MBC 11 드라마 첫 번째 남자,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